뭐예요? 뭐 하고 계시죠? 앉아서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아, 다리가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네, 몸이 힘드니까 그냥 앉은 채로 걸레질을 하네요. 근데 보니까 물티슈로만 닦으시네요. 네, 걸레도 이렇게 빨고 또 짜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쉬운 방법으로 물티슈를 쓰고 있어요. 아이고야. 저다 한 통 다 쓰겠는데요? 걷기가 힘드신가 봐. 그러게. 어? 아, 위에. 아, 밀대가 원래가 있는데. 아, 앉아서 저걸. 앉았다 일어났다가 힘드신 거네요. 팔도 많이 아프신 건가요? 이렇게 드는 것도 힘들어 하시네. 다리만 아픈 게 아니라 팔도 이렇게 움직이기 힘들고 좀 올리기가 팔도 잘 안 올라가요. 청소가 아니고 노동을 하시는 거네요, 지금. 막간 이용해서 해야지. 아, 싱크대 이렇게 기대고 기대 하시네요. 계세요. 어떡해. 서 계신 자세도 좀 이렇게 많이 틀어졌네요. 아우, 힘들어. 아우, 아파. 아이고. 아, 저걸 체중을 갖다가 저기 의지하다 보니까. 그럼 팔에도 무리가 많이 갈 텐데. 아우, 이걸 들고 가야 돼. 안 돼요. 저걸 드시려고? 아유, 안 돼, 안 돼. 안 됩니다. 안 돼. 아우. 아유, 안 돼요, 안 돼요. 하시면 안 돼요. 아우, 무거워. 진짜. 아니 그 집안일 하면서 네. 그 몸이 더 상하시겠는데요? 그러게 말이야. 아, 집안일도 매일 하기가 힘들어요. 매일 이렇게 청소하고 눈에가 어지러진 거 보이는데요. 그게 쉽게 치워지지가 않아요. 아. 그러면 전체 집안 청소를 뭐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하시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네요. 아이고, 너무 부끄럽네요. 힘드시니까. 힘드시- 힘드니까. 근데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 양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음식물 많죠. 쓰레기, 분리수거, 일반 쓰레기. 그거 처리하는 것도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쓰레기 버릴 때 한 번만에 못 버려요. 한 3번 왔다 갔다 해요. 아, 진짜 힘드시겠어요. 네. 사실 이제 우리 나와 계신 건강 용의자의 몸이 쇠약해진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있어요. 일상생활을 보니까는요, 더욱더 이제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추측한 대로 말이죠. 줄어든 근육 때문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보통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년 이후에는요, 건강한 사람도 매년 근육이 줄어든다고 했죠. 그런데 더 문제는 말이죠. 근감소를 예방하지 않으면 80대에는요, 20대의 절반 수준의 근육밖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우리 근육은 뭐 몸을 움직이고 호흡을 하고 음식을 소화시키는 등 우리가 살아가는 일의 모든 것에 관여하는 게 바로 근육이거든요. 따라서 이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모든 신체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요. 또 그리고 이제 송희수 씨처럼 이 사소한 일상생활까지도 힘들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근감소가 조금 의심이 되고 있는데 우리 건강용의자의 지금 근육 상태는 혹시 어떻습니까? 네, 우리 송희수님의 체성분 분석 검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요, 뼈에 붙어서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해주는 골격근 양이 표준 이하고요. 특히 팔 근육이 많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 하셨구나. 네. 안타깝게도 이미 이 근감소가 진행이 되었다고 하면 아마 분명 건강상의 문제가 또 있을 겁니다. 화면으로 한번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썰을 하시는 건가? 점심이야, 저녁이야. 식사 시간이 되게 애매한데. 네, 3시거든요. 네, 이게 아침이자 점심이자 또 저녁 그렇게 하루에 한 끼만 먹게 되더라고요. 예. 너무 간단하시다. 밥 양이 상당히 적네요. 아, 입맛이 없었으니까 물에 말아 드시는데 그러니까요. 저러면 소화가 더 안 되거든요. 맞아. 저도 사실은. 알기로는 물 말아 먹는 게 소화가 더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안 맞아요. 된다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해야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먹어야는 되니까. 예. 달걀 후라이는 즐겨 드시나 봐요? 매일 하루에 한 개씩 먹죠. 아, 하루에 한 개? 네, 먹으려고 노력을 하죠. 먹은 게 단백질 때문에. 아, 단백질 때문에. 아우 깝깝해. 소화가 잘 안 되는군요. 예, 소화도 잘 안 돼. 소화가 더디돼요. 예. 그래서 소화 때문에 지금 탄산수를 좀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화가 안 되니까 탄산수가 너무 인입해 갖고 제가 중독이 됐어요. 아. 굉장히 오래됐어. 한 30년 먹어요. 네, 이 건강 용의자의 소화 불량도 다 근육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하. 소화불량과 근육, 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네, 우리 몸에는 말이죠. 600개 이상의 근육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생명과 직결된 근육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 근육 잘 압니다. 오, 뭐예요? 생존 근육 아닙니까? 생존 근육? 맞습니다. 또 기억하고 계셨네요. 네, 네. 생존 근육은요. 크게 심장 근육, 그리고 배뇨 근육, 그리고 호흡 근육, 그리고 삼킴 근육으로 나뉘어지는데요. 특히나 이 삼킴 근육이 약해지면은요, 음식물을 씹거나 삼키기가 힘들어지고요. 위까지 음식물이 원활하게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소화불량을 심하게 겪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또한 이 송혜수 씨처럼 입맛이 없을 때 이제 물에 말아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꿀꺽 삼키게 되면 원래 소화는 입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제대로 소화가 안 되고요. 또 아까 소화 안 되신다고 탄산수 드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트름하고 나면 꼭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은 느낌만 들 뿐이지 맞아요. 실제는 오히려 더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고 소화 불량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송혜순 씨의 생활 습관이 이미 근감소로 무너진 이 생존 근육을 더 악화시킨 그런 경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생존 근육을 무너뜨린 원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송희순 씨의 식사량이요. 보니까 너무 적게 드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다 맞춰 어떻게? 오늘 너무 성적이 좋은데요. 이 송혜순 씨의 이 하루 한 끼 식단은 영양소가 골고루 이제 섭취할 수 없는 식단이었어요. 안타깝게도 특히 단백질 부족이 아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좀 적게 먹기는 해도요. 이렇게 단백질을 섭취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기보다 달걀은 꼭 하루에 한 개씩 챙겨 먹고 있어요. 그렇죠. 어머니께서 이제 아주 뿌듯하시면서 난 달걀 하나는 먹어, 단백질 먹고 있어 이렇게 하시는데 이 단백질 채우는 게 사실은 어머니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성인 기준으로 몸무게 1kg당 단백질 1g은 먹어야지 우리가 이 하루 섭취량을 채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는 되진 않죠. 그러면은 제 체중이 60kg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60g은 먹어야 된다는 그죠? 섭취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언뜻 그 양이 이게 잘 감이 오질 않는데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이게 사실은 쉽게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 60kg이라면 하루에 60g의 단백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이 단백질 양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 용의자분께서 좋아하시는 달걀은 무려 10개. 그다음에 우유는 2리터. 아, 2리터요? 네. 그다음에 돼지고기는 300g. 한 2인분 정도 되죠. 이 정도는 드셔야지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야, 이건 정상인 사람도 먹고 소화시키기가 힘든 힘들다. 양 아닌가? 그동안 너무 단백질을 적게 드시고 계신 거였네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아니 근데 송혜순 씨처럼 이 소화력이 좀 떨어지거나 이 씹는 기능이 좀 떨어지는 노년층에게는 그 양이 좀 많은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섭취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 10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소고기나 돼지고기 기준으로는 거의 한 400~500g을 먹어야 될 정도. 아, 지방도 같이 있으니까. 그럼요. 자, 그래서 단백질 부족은요, 비단 건강 용의자 분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 60세 이상 2명 중 1명은요, 단백질 부족 상태인데요. 한 끼 식사에 단백질 30%, 또 탄수화물 50%, 지방 20%를 섭취해야 하는데 실제 섭취 비율을 보면은요, 단백질은 고작 놀라지 마세요, 달랑 10%밖에 안 돼요. 또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체내 흡수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년에는요, 질 좋은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꾸준히 섭취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 단백질. 머리가 왜 아프지? 두통이 오셨나 봐요. 차를 한번 채워야지. 어우, 144. 아이고. 왜 이렇지? 두통 있는데 왜 혈압을 드시죠? 제가 고혈압이 있거든요.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있으면 그게 고혈압 증상이에요. 다시 한번 재볼까? 너무 더 올랐어. 아하. 아이고, 약 먹어야 되겠네. 웬일이야? 혈압이 그렇게 높아졌어. 웬일이야? 아니 그러면 지금 드시는 저 약은 고혈압 약인가요? 네, 고혈압 약이에요. 매일 챙겨 먹죠. 송희순 씨, 고혈압은 언제 진단받은 거죠? 한 20년쯤 된 것 같아요. 20년. 네, 그런데 젊었을 때는 저혈압이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갱년기를 지나면서 그렇게 고혈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좀 높아지고요. 네. 그래서 그 뒤로는 이렇게 몸도 약해지고 힘이 빠지고 아이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고혈압이 되면서부터.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고혈압이 너무 흔해서 큰 병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송희순 씨는 유독 혈압 관리에 집착하는 모습이더라고요. 네, 제가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이 다 고혈압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오빠도 쓰러지면서 그때부터 너무 놀래가지고요. 그래부터 약을 열심히 먹게 됐어요. 그때부터 더 신경을 쓰시는군요. 가족력까지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눈앞에서 봤잖아요. 네. 얼마나 공포스러우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트라우마처럼 좀 남아 있을 수도 있네요. 그렇죠.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을 수가 네. 있죠. 근데 우리 송희수 씨가 이 고혈압 진단 전후에 근감소 증상을 좀 보였다는데 이게 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 세계보건기구가요, 근감소를 질병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바로 각종 만성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을 근육 부족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이 근육량이 줄게 되면은요, 신체 기능 자체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고혈압, 당뇨 등의 발병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근감소증이 있는 경우에 이 근육량 상태가 양호한 사람에 비해서 고혈압은 2.7배, 당뇨병은 3.9배 이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뭐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 등 생명 위협하는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또 반대로 이 만성 질환자도 이 근감소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근육이 줄어들면 만성 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근육이 늘어나면 만성 질환 위험도 낮아진다는 얘기네요. 네. 이게 바로 잘 들으세요.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예? 근육이 줄면은 2차 질환 발병률이 증가하고 치료 시기에 또 운동이나 단백질 같은 영양소치가 부족해지면 또 다시 근감소가 오고 이게 돌고 다시 돌고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이게. 나 지금 근육 알지? 뭉쳤어. 그것도 악순환이에요. 맞아요. 우리 최성민 수사관이 진짜 오랜만에 똑똑하고 올바른 말씀하셨어요. 자, 근감소와 만성질환은요, 이 때랴, 뗄수가 아주 밀접한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누구나 겪는 거라고 해서 나이 들어서 근육좀이야? 다 그런데 뭐 이렇게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요, 질병 도미노에 빠지는 건 순식간에 한순간으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네.
이 자꾸 불편해서 가만히 계시질 못하는 것 같은데. 네, 언제부턴가 이렇게 한 자세로 오래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불편해서. 네. 이게 다 근육과 연관이 있고요. 우리 몸의 중심인 척추와 골반, 복부를 지탱하는 중심 코어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요. 허리, 골반이 틀어지면서 통증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서 있는 것도 힘들고 누워 있는 것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계속 앉아있기만 되고 하니까요. 누워만 있고 하니까 나가서 좀 일도 보고 좀 걸으려고 좀 나가고 있어요. 이거 허리를 숙이고 힘을 신으시는 게 대단한 고역이네요, 지금. 네, 균형 잡기가 좀 힘드니까 신발 신는 것도 신경 쓰이게 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날 때 또 무엇을 짚고 일어나야 되고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뭘까요? 자꾸 저기 한쪽으로 몸이 치우쳐서, 그죠? 우측으로 쏠려서 걷고 있어요. 아우 아파. 똑바로 걸으려고 해도요 잘 안 되더라고요. 전에 다친 데가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잘 안 되고 이렇게 나 가다 보면은 좀 옆으로 가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어디 또 부상을 입으셨군요, 예전에. 네. 아하. 어떡해. 어머머머머. 아이고 아유. 아 무슨 신호가 이렇게 빨라. 야, 집 앞에 육교가 있는데 이게 돌아서 가시는 거네요, 집을. 아이고 육효가 높으니까 엄두가 안 나요. 아. 그래서 좀 멀어 돌아가는 게 더 편해요. 계단 보시면은 두려우시겠다, 그죠? 네. 다닐 때도 신경 쓰고 두고 계단을 보면 올라가기가 싫어요. 야, 한 번 외출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근데 과거에 다쳐서 걸음걸이가 조금 불편해지셨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어떤 사연이 혹시 있습니까? 네, 제가 한 5년 전에 넘어져 갖고 다리를 다친 적이 있어요. 아이고. 통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왼쪽 다리가 뭐 인대 힘줄 있는 데가 좀 문제가 있대요. 그래갖고 기부스를 했어요, 반기부스. 아이고. 해가지고 한 2달을 집에 있으니까 더 운동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사람이 허리가 삐뚤어져 버린 거예요. 이해갑니다. 그때부터 그러면은 걸음걸이, 자세 이런 것들이 이제 삐뚤어지고 이렇게 걸어가실 때도 자꾸 한쪽 네, 방향으로 그때부터 몸이 이제 치우치고. 저는 모르는데 제 동생 친구들이 허리가 틀어졌대요. 이게 한쪽으로 힘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허리가 한쪽으로 내려앉고 키도 적어져 버리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아 허리도 주저앉대요 그렇게? 맞습니다. 예. 이게 척추, 골반, 허리 이 모든 것들이 틀어지게 되면은요 장기의 대사가 약해지기 때문에 네. 면역도 떨어질 수가 있겠고요. 송희순 씨는 근육이 빠지고 뼈까지 약해지면서 골다공증 발생 위험에도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뼈를 보호하는 기능도 떨어지지만 뼈의 단단함이 너무 약해져서 골절 위험 자체가 높아질 수 있는데요. 특히 노년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고관절 골절 있죠. 네네. 고관절 네.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요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2년 내에 사망할 확률이 무려 70%에 달한다고.
네, 또 다른 문제는 이 골절을 당하면 보통은 다 계속 침상에 누워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누워 있다 보면은 또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면역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면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2차 감염까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네, 맞아요. 어쩔 수 없는데 이 우리가 이제 뭐 뼈나 디스크 뭐 이런 관절 등이 많이 쓰면서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 노화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이가 빠지면은 잇몸으로 산다. 이가 약하면 잇몸으로 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 이렇게 약해진 뼈와 디스크나 관절 이런 것들을 지탱해주고 도와주는 게 바로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만 잘 지탱해주면 이런 문제들을 좀 우리가 미연에 예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뼈는 어쩔 수 없지만 근육을 키우면 괜찮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부담이 될 때 어떤 이제 척추 길이끈에 이런 근육들이 코어 근육들이 튼튼하게 있다면은 이런 디스크나 이런 문제가 거의 이제 미리미리 좀 예방이 될 수가 있는 좀 보조적인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이게 뼈와 뼈가 이렇게 붙어 있으려면은 그거는 뼈에다 무슨 접착제를 바른 게 아니고 인대하고 근육이 그걸 붙들고 그 있거든요. 잡아주는 게 제대로 돼 있으면 우리가 그런 부상이나 여러 가지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근육이 정말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모든 길은 근육으로 통하네. 아, 힘들어. 외출하고 돌아오셨어요. 아이고, 그렇죠. 저 심정 이해가 갑니다. 아유, 찜질을 해야 될란가 봐. 아유, 힘들어라. 아 찜질. 데우시는구나. 맞아요. 우리가 막 좀 통증 있거나 아플 때 저도 찜질 많이 하거든요. 허리가 많이 아프신가 봐요. 네, 허리가 좀 많이 아파요. 음. 찜질을 하고 있으면요, 확실히 덜 아프니까 저렇게 다 하고 있어야 돼요. 아유, 허리 때문에 큰일 났네. 아이고, 이젠 복대. 복대를 차셨어. 아우, 이제 살겠네. 사실 아플 때 응급처치로 찜질기나 복대만큼 좋은 건 없거든요. 저도 가끔 통증 있고 하면은 찜질 하거든요. 맞아요. 수사관님이 잘 아시네요. 복대를 하면 훨씬 편하고 그죠? 내가 좀 편하죠. 맞아요. 의지가 되니까. 통증도 없어지는 것 같고. 예, 예. 그런데 말이죠. 건강 용의자의 문제점. 일단 짚고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온찜질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일시적으로 통증이 완화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따뜻해지기 때문에 감각을 느끼기가 조금 힘든 약간의 마비 증상 때문에 통증을 못 느끼는 것도 있어요. 마비였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나았다고 착각을 하고 방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병을 더 키우는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온찜질을 오래 하시게 되면은요, 척추를 싸고 있는 뭉치 근육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오랫동안 온찜질하고 갑자기 일어나면 삐끗 하시는 경우가 바로 근육이 늘어나서 힘이 약해져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런 척추 인대들이 손상을 입게 되면 상당히 안 좋을 수 있으니까 한 최대 30분 정도를 넘지 않게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1시간을 하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그 냉찜질이 있고 온찜질이 있잖아요. 이게 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언제는 냉찜질이고 언제는 온찜질이다. 이 몸 상태에 따라서 이 찜질기 사용도 좀 달리 하셔야 되는데요. 뭐 관절이나 근육이 이제 뻣뻣하거나 이제 뭐 시리거나 이게 통증이 있으시면 뭐 온찜질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만성적으로 뭐 붓거나 이런 붉어지는 열감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염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턱대고 온찜질 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에게 보여보고 필요하면 다른 치료를 하시는 게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대 같은 경우에 이게 척추를 지지해주는 역할은 분명히 하거든요. 환자들에게 도움은 될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오랫동안 이렇게 몸을 갖다 감싸고 있다 보면 혈행 흐름이 안 좋아져요. 피가 잘 안 도하니까 허리 주변 근육이 얘한테 의지를 하니까 근육도 약해지고 음식 소화도 잘 안 되고 더부룩해지고 그렇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몸이 이렇게 약해지는 느낌이 드는 게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힘들어도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 그럼요. 이 근육도 뇌처럼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우리 몸이 운동으로 근육이 생기거나 활성화될 때는요. 이 세포핵도 같이 생기고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운동을 멈췄다가 다시 해보세요. 네. 그러면 금방 적응을 하죠. 이런 게 바로 꾸준한 운동으로 근육과 세포액을 늘리고 활성을 해놨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운동을 해도 이 근육이 그걸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통해서 근육과 세포액을 조금씩 저축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야, 확 와닿네요. 네, 이제부터는 조금 힘들더라도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좀 근육을 채워야 되겠어요. 이름 정경이, 갱년기 이후 혈관과 자궁질환, 다발성 골절까지 건강용의자처럼 질병 도미노에 빠졌던 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180도 달라진 삶을 살고 있는 건강모범인 정경희 씨가 건강청의 솔루션입니다. 저분인가? 오이구. 저거 매달리기 힘들지 않아요? 와, 어머. 그냥 매달리기도 힘든데 다리까지 들면은 이게 코어 근육에 힘이 굉장히 들어갈 텐데. 아니, 저도 저 정도의 유연성은 없거든요? 와, 유연성 대박. 어머, 흰머리. 우와,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모범인 정경희입니다. 76세. 그동안 출연했던 역대 모범인 중에서 이번 건강모범인 정경희 씨가 가장 고령자예요. 저 연세의 근력과 유연성까지 겸비한 모범인이라. 거의 매일 같은 시간이 오고 여기 와서 운동하고 가면은 딱 2시간 걸립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팔과 아랫배 근육을 써가지고 오래 매달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운동해 맛이 나고 진짜 운동을 했다라고 느껴집니다. 진짜 저 철봉 매달리기는요. 평소 중력에 눌려있던 척추 있죠. 이 척추를 펴주고 늘려주기 때문에 허리의 피로를 풀어주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매달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에 악력, 근력, 그리고 근육의 지구력, 근지구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유연성 등이 향상되면서 기초 체력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자주 아프진 않았어도 뭐 체력이 싹 좋다 나쁘다는 없었었고 그저 평균이었었어요. 그러다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날인데 병원 앞에 도착하려고 하는데 돌부리에 거리가 넘어졌어요. 탁 넘어지는데 얼마나 이게 아픈지 오른쪽 무릎. 그래가지고 찍으니까 여기에 3군데가 검이 간 거예요. 무릎에. 그래가지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우리 통기부스를 하자. 여기서부터 끝까지 통기부스를 딱 해가지고는 3개월을. 상태가 엄청 심각하셨네요. 어머. 저렇게 3개월 계시면 근육이 쫙 줄어들죠. 내가 60대쯤 됐을 거예요, 아마.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혈압 재는 기계를 줄 테니까 집에 가서 잠잘 때도 빼지 말고 죽 끼고 있다가 내일 아침에 오라는 거예요. 정말 갔더니 혈압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서 심장 초음파를 다 찍었어요. 아유,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 질환이 하나둘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생리할 때가 아닌데 비치는 거예요. 그 길로 산부인과를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자궁근종이래요. 자궁근종. 참. 네, 이 자궁근종은 갱년기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 중 하나인데요. 이 신체 호르몬 분비가 이제 불균형이 오면서 이 자궁근종이 발생하거나 이 근종의 성장이 급속도로 빨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민체조 같은 걸로 몸을 풀고 그 다음에는 다리에 이제 근력 키우는 거, 또 다리를 착착 당기는 것도 하고 한짝다리 딛고 서는 것도 하고 내가 만들어가지고 스트레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좋더라고요. 근육 전체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운동을 알아서 만들어서 하셨네요. 보통 나이가 들면은 근력 키우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나는 꼭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래가지고 근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자, 높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잦은 골절 등으로 인해서 근육량 감소까지 겪었던 건강 모범인 자, 우리 송이순 씨와 닮은 점이 꽤 있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의 현재 건강 상태만큼 180도 달랐습니다. 네, 이 건강 모범이는 과거 최고 혈압이 137까지 올랐지만 현재는 119로 정상 혈압을 유지 중이고요. 이 총 콜레스테롤과 우리가 착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이 HDL 수치도 정상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이 중성지방 수치 또한 이제 낮아졌고요. 또 본인만의 방법으로 이 건강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이 됩니다. 네, 근육량도 함께 좀 살펴봤는데요. 팔 근육이 부족한 송이순 씨와 달리 근육이 전신까지 골고루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건강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근육이 줄어들수록 꼭 챙겨야 하는 기초 대사량 또한 송이순 씨보다 훨씬 높은 상태였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이 몸에서 사용하는 이 에너지의 양이 많아서 또 소화도 원활하고 또 세포 내 유해 물질과 뭐 활성산소 이런 염증을 없애는 기능도 활발하게 작용해서 이 만성 질환을 완화하는데 더 좋은 신체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보입니다. 네, 참 부럽네요. 아우, 나도 저렇게 열심히 운동도 하고, 아우, 나도 좀 건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저분은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네. 키재시는 여기에? 건가요? 왜 서 계시죠? 아니 근데 땀까지 흘리시는 거 보니까 가만히 서 있는 자세도 운동이 되나 봐요. 따개비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개비 자세. 발끝 뒤꿈치부터 허리, 어깨, 머리 끝까지 딱 붙는 자세예요. 모델들이 자세 교정용으로 많이 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몸에 큰 무리도 없고 오랫동안 이렇게 서 있으면은 온몸의 근육이 자극이 되죠. 따개비 자세는 이 근력을 기르면서 몸의 균형까지 맞춰주는 좋은 운동입니다. 이 나이가 들수록 이 뼈를 감싸는 이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작은 충격에도 쉽게 이 골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력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키워서 이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 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운동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건강 모범인에게 굉장히 적합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시죠. 수시로 하시는구나. 저 자세로 스쿼트를 하시네. 여기서 또 뭐 하시는 거예요? 운동하고 있어요. 아니 사람들은 운동기구가 없으면 운동을 못하는 걸로 아는데 마음을 먹으면 병만 있어도 운동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리가 쭉 펴지고 어깨도 반듯하고 다리에 근력이 생기고 자세도 반듯하고 너무 좋습니다. 이분께서는 벽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아시네. 벽 스쿼트라고 하거든요. 일반 스쿼트가 더 힘들 것 같지만 사실은 벽 스쿼트가 운동 역학으로는 더욱더 강한 허벅지 근육 운동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무릎에는 좀 부담이 덜 가겠죠. 벽에 기도가 하니까. 근데 체중을 통째로 벽에 기대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운동량이 뛰어나고요. 일반적인 스쿼트에 비해서도 상당히 자극이 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식단 나오네, 식단. 비법의 식. 중요하죠. 아니 야채 위주인데. 뭔가 비법이 있는 식단 같진 않은데요. 아닙니다. 단백질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비법의 식단입니다.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화가 안 되면 그냥 배출됩니다. 무는 소화에 도움을 주고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에 도움을 줍니다. 장이 건강해야 단백질을 먹어도 흡수가 잘 됩니다. 우리는 단백질이 좋다고 하면 꼭 단백질만 먹잖아요. 근데 건강 모범이는 역시 다르네요. 네, 이게 내가 수시로 챙겨 먹는 산양류 단백질이에요. 가루로 되어 있어서 물에 타 먹기도 하고 좋은 식재료에
뿌려서 먹기도 해요. 간편하고 소화도 잘 되고 근육 키우는데 도움이 돼요. 힘없고 하기 싫고 피곤하다고 계속 집에 계시거나 누워 있으면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기운을 차리시고 규칙적으로 잡수시는 것도 잘 잡수시고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운동 열심히 하고 해서 근력 키우시고 건강하게 사세요. 파이팅! 대단하세요. 이게 저희가 모범인 나오고 나서 저절로 박수를 친 게 처음이에요, 지금. 진짜 그러니까. 대단하실 것 네. 같아요. 저한테는 너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산양류 단백질도 필요한 것 같아요. 먹고 소화도 잘 되나가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제 체력을 좀 단련시켜야 됐습니다. 아이고. 아, 금방 건강해지실 것 같아요.